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센트리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인 내용을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이탈을 했다. 지금 이탈을 한 것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따가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정세균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합세했다. 센트리온 치료제가 이제 빨리 나와진다, 뭐 빨라진다, 뭐 이런 출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 국무총리,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 22일 날 센트리온 방문을 했죠. 방문해서 이제 기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효약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센트리온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치료제 개발에 착수를 해서 일상 이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제 임상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대 허가를 받아 국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임직원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네, 대표도 네,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당연히 기대는 뭐 국민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센트리온에 관심을 갖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있어서 이 센트리온이 좀 더 좀 부각이 되고 거기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점점 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상관없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대치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을 또 좀 따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개인이 최근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외인도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나눠서 자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센트리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좀 저한테 실망을 했었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는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밀리고 자, 밀리고 나서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뭐 빠지지는 않았지만 하락 이후에 자, 한번 볼게요. 하락 이후에 자, 이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올려주는 그리고 센트리온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올려놓고 상승 지지를 받으면서 자, 더 좋은 내용들 특히 코로나에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상승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저는 이제 10만 원 밑으로 깨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들어 올려주는 이 상승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도 여기에서는 센트리온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여기 이렇게 올려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자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센트리온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보여준 것
이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한 상승이 빨리 나오고 빨리 눌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최고치의 이 신고가를 찍는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까지 얼마까지 상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센트리온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찍고 자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 본다라고 하지만 이런 위치에서는 한번 익절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분명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요. 저항이 생기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개인이 익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벗어나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센트리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이 강하게 올려놓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정상적이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보시면 자 이렇게 가파르게 보면 이탈된 걸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면 캔들이 이렇게 있다든지 뭐 어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이거를 반대로 먼저 추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추세로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추세 이탈과 제가 말씀드리는 캔들의 위치의 이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면 더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탈이 됐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 상승 첫 번째 상승하는 추세의 모습과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나와 있죠.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1차 상승의 각도와 2차 상승의 각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도 괜찮다라는 거를 혼자 그려보는 거죠. 그럼 지금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여기도 밀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려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락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짧은 단기로 봐도 자, 이렇게 각을 그릴 수 있어요. 각을.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30만 원대까지 빠져도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빠지죠. 그쵸? 여기에서 24만 원 이렇게 빠져도 문제가 없다. 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센트리온에 있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없을 때, 이 그림이 없을 때 제가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 그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나와서 이게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내용 상승이 없고 하락하는 가운데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0만 원대에 이렇게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괜찮은 자리가 어떻게 이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센트리온을 좀 비관적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이 상승과 이 하락. 제가 이 단순히 이걸 보고 여기에서 10만 원대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그 예상치에 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 그 계산을 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넓게 봐야 돼요. 센트리온이 만약에 익절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많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도 이 밑으로 어떻게 30만 원이던 지금 저는 이 라인 때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만 매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센트리온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데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각자 이제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던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리온에 있어서 너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 더 올릴지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손절, 익절, 매도, 매수가 정해집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